월급 240만 원으로 9,800만 원에 달하는 빚을 갚는다. 이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일까요? 오늘은 실제 법원 기록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빚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바로 문제의 핵심부터 보시죠. 총 빚이 무려 9,838만 7,586원. 와, 거의 1억 원에 가깝습니다. 솔직히 이 숫자만 보면 숨이 턱 막히죠. 이걸 어떻게 갚나 막막하게 느껴지는데요. 그런데 놀랍게도 법적인 틀 안에서 충분히 현실적인 길이 존재합니다. 자, 그럼 해결책을 찾기에 앞서서 이 문제가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부터 제대로 들여다봐야겠죠. 이건 단순히 빚이 많다는 걸 넘어서는 이야기거든요. 여기 아주 흥미로운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. 빚을 거대한 빙산에 빗대고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이자는요, 사실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얼음 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죠. 실제로 표를 한번 보세요. 와, 진짜 그렇습니다. 원금이 9,823만 원. 이게 전체 빚의 99.8%를 차지하고요. 이자는 15만 원도 채 안 돼요. 고작 0.2%입니다.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바로 저 거대한 원금 덩어리였던 거죠. 그럼 이 어마어마한 빚은 대체 왜 생겨난 걸까요? 법원 기록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원인이 꼽힙니다. 첫째는 말 그대로 생활비가 부족했던 거고요. 둘째는 주식 투자 실패.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겁니다. 이 상황을 주머니에 구멍이 뚫렸다고 표현하는데 정말 와닿지 않나요? 일상생활에 필요한 돈도 투자를 위해 마련한 돈도 모두 걷잡을 수 없이 빠져나가버린 거죠. 자,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았을 때 우리가 내디딜 수 있는 첫걸음은 무엇일까요? 바로 법원의 개인회생이라는 절차를 신청하는 겁니다. 여기서부터 모든 해결책이 시작됩니다. 이 개인회생이라는 건요, 파산과는 좀 다릅니다. 꾸준한 월급 같은 소득은 있지만 도저히 빚 전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빚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. 보통 3년 동안 갚게 되죠. 이 제도의 핵심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. 채권자들이 내 돈 다 갚아라고 요구하는 금액이 기준이 아니고요. 빚을 진 사람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.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좋습니다. 그럼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. 법원은 과연 이 사람이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한다고 계산했을까요? 그 공식을 한번 같이 뜯어보겠습니다. 와, 여기 또 기가 막힌 비유가 나오네요. 이 계산 과정을 정수기에 비유합니다. 나의 총소득이라는 물을 정수기에 부으면요, 법이 정한 최소 생계비라는 필터가 불순물을 걸러내고 남은 깨끗한 물, 이게 바로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가용소득이라는 개념입니다. 공식은 아주 간단한 3단계입니다. 첫째, 한 달에 버는 모든 돈, 즉 월 소득에서 시작하고요. 둘째, 여기서 내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, 법정 생계비를 빼줍니다. 그럼 셋째, 그렇게 남은 돈이 바로 매달 빚 갚는 데 써야 할 돈이 되는 거죠. 자, 이분의 한 달 평균 소득부터 볼까요? 243만 3,803원이네요. 대략 월 240만 원 정도를 버시는 겁니다. 그런데 이 243만 원을 다 빚 갚는 데 쓸 순 없잖아요. 법에서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경우 약 143만 원 정도는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보호해줍니다.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생계비 필터의 역할이죠.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요. 월 소득 243만 원에서 생계비 143만 원을 빼니까 얼마가 남죠? 네, 정확히 100만 원. 바로 이 100만 원이 매달 갚아야 할 최종 변제금으로 결정된 겁니다. 자, 그럼 매달 100만 원씩 36개월, 즉 3년 동안 갚아 나가면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? 이제부터 그 장기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계획을 긴 터널에 비유하는 것도 참 인상적이에요. 막막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빚의 어둠 속을 헤매는 게 아니라 36개월이라는 끝이 분명히 보이는 터널을 걷는 거죠. 저 끝에 있는 재정적 자유라는 빛을 향해서요. 계획은 아주 명확하게 짜여 있습니다. 2026년 1월 21일에 첫 변제금을 내기 시작해서요. 36개월 동안 꾸준히 갚고 2028년 12월 21일에 마지막 변제금을 내면 이 모든 여정이 끝나게 됩니다. 그럼 매달 내는 그 100만 원은 어디로 갈까요?
그냥 한 군데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채권자들에게 빚진 금액 비율대로 공평하게 나누어집니다. 예를 들어서 빚이 가장 많았던 JT 친해저축은행에는 3년 동안 총 1,800만 원 정도가 돌아가게 되네요. 자, 이게 바로 최종 결과입니다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3년 동안 총 3,600만 원을 갚게 되고요. 이게 원래 원금의 36.6%에 해당합니다. 그리고 나머지 원금 63.4%, 그러니까 무려 6,200만 원이 넘는 돈과 이자 전액은 모두 탕감, 즉 법적으로 면책을 받게 되는 겁니다. 36개월 동안 성실하게 돈을 다 갚고 나면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?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걸까요?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결과가 한눈에 들어오죠. 왼쪽에 거대했던 막대기, 거의 1억 원에 달하던 빚이 오른쪽에 훨씬 작아진 막대기, 3,6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. 말 그대로 재정적 리셋이 이루어진 겁니다. 오늘 본 이 사례는 분명 한 개인에게 재정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명확한 길을 보여줬습니다. 하지만 이건 우리 사회 전체에 더 큰 질문을 던지죠. 과연 이런 제도가 경제적으로 무너진 사람에게 꼭 필요한 재기의 기회일까요? 아니면 자칫 무책임한 금융행동을 부추길 수 있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는 아닐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